정보자산 보호를 위한 핵심 직무, 보안 엔지니어링. 이번 시간에는 정보 시스템 운영 절차와 변경관리 수립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 침해 사고 대응 절차 수립 과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정보자산 지킴이 보안맨과 함께 성능 및 용량을 파악해 안정적인 정보 시스템 관리 절차를 수립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준비되셨나요? 보안 엔지니어링 정보 시스템 관리 절차 수립. 오늘의 수행 목표입니다. 여러분은 학습을 통해 보안 체계 운영에 필요한 정보 자산의 도입 절차와 변경 절차를 수립할 수 있고, 침해 사고를 포함한 보안 사고에 대응하기 위한 장애 관리 절차를 수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외부로부터의 침해 시도를 모니터링하기 위한 체계 및 절차를 수립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정보 보안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여러분과 함께 보안 엔지니어링에 대해 알아볼 정보보안 지킴이 아나운서 박다은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과 함께 정보 시스템 관리 절차 수립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이대범 강사님을 자리에 모셨습니다. 강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번 시간에는 정보 시스템을 운영하고 또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강사님, 정보 시스템 운영을 위해서는 어떤 점을 고려해야 할까요? 네, 정보 시스템 동작이나 문제 발생 시에 재동작 및 복구, 그리고 오류, 예외사항 처리 등 시스템 운영을 위해서 절차를 수립해야 됩니다. 네, 그렇군요. 이 절차 수립을 하기 위한 기준 같은 것들이 있으면 이해하기 좋을 것 같아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기준을 위해서 지침을 수립하고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지침에 대한 내용으로서는 정보 시스템 운영 정책이 있고요. 그리고 정보 시스템 변경 관리 지침, 정보 시스템 장애 관리 지침, 정보 시스템 재복구 지침, 그리고 정보 시스템 백업, 그리고 복구 관리 지침, 그리고 마지막 전산실 관리 지침 등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지침을 한번 만들어 놓으면 관리가 편할 것 같아요. 네. 하지만 정보 시스템을 운영하다 보면은 정보 보안에 필요한 솔루션이나 기술이 변경됨에 따라서 운영 절차나 지침도 변경해야 됩니다. 다양한 요구사항에 의해서 정보 보안 솔루션과 보안 기술의 변경이 필요해지는데, 대표적인 사유는 간단히 살펴보게 되면 사회적으로는 관계 법령이 변경되거나 또는 유사 직종 또는 기관에서 보안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변경되고요. 그리고 경제적으로는 장비가 노후되거나 유지보수 비용이 과다하게 발생할 때, 기술적으로는 기술 한계에 도달했을 경우가 그러한 경우입니다. 네, 그렇군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변경이 필요할 때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네, 변경 사항에 대해서도 관리를 해야 됩니다. 먼저 정보 시스템 관련 자산의 모든 변경 내역을 관리할 수 있도록 절차를 수립하고, 변경 전에 시스템의 전반적인 성능이나 보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정보 시스템 관련 자산 변경을 수행하기 전에 성능과 보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합니다. 그림으로 보시는 것처럼 자산이 있다면 자산에는 취약점이 존재하게 되는데, 그 취약점을 공격하는 내용들이 보안 위협입니다. 보안 위협과 보안 취약점 간의 상관관계를 설명을 드릴 수가 있고요. 거기에 대한 예를 봤을 때는 중요 자산 등에 있어서는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귀중품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는 고가의 그림이나 또는 조각, 예술품 등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보안 취약점은 귀중품의 위치가 노출되거나 관리 방법 등이 노출되거나 또는 예술품의 위치나 재질 등이 노출됐을 경우에 거기에 대한 위협으로는 도난이나 분실 등이 위협이 될 수 있겠습니다. 정보 시스템을 운영하거나 관리하는 것도 쉽게 볼 만한 일은 아니네요. 네, 침해 사고라는 보이지 않는 적을 상대하는 생각으로 전략을 구상해야 됩니다. 정보보호 전략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정보보호 전략이란 조직과 개인의 상황을 바탕으로
정보보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제한된 방법이 있거나 또는 개인이나 조직이 목표하는 정보보호 환경을 이루기 위해서 적용되는 개별적인 특징, 특성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림으로 보시게 되면은 경영 목표가 고객 신뢰성 확보하는 것이 있다면 보안 목표는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는 데 있고요. 정보보안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으로서는 적용 영역과 적용 방법, 특성 등으로 구성을 해서 그 보안 목표를 수립할 수 있겠습니다. 정보 시스템 운영 관리 시에 알아야 할 점들과 정보 보호 전략에 대해서 지금까지 알아봤는데요. 그럼 이제 운영 절차를 수립할 수 있을까요? 네, 운영 절차 수립에 대해서도 알아볼 텐데요. 그 첫 번째 단계로는 정보 시스템 운영을 위한 운영 절차를 수립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으로는 운영 보안 목적을 확인하기 위해서 정보보호 정책을 먼저 조사하고요. 그 내용으로 조직에 적용 중인 정보보호 정책서를 확보한 다음에 해당 문서의 전체적인 구성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나서 정보보호 정책서에 나타난 정보보호에 대한 목표를 조사하는데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정보보호 정책서의 기술적 보완에 대해서 시스템 관리에 대한 부분이 조사가 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겠고요. 그러한 기술서를 바탕으로 조사를 하게 됩니다. 네, 아까 말씀하신 전략도 조사해야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정보보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을 조사하기 위해서는 정보보호 정책서나 정보보호 시행 지침 등에 기술된 정보보호 달성 전략을 우선 확인합니다. 그리고 확인된 정보보호 전략을 분석해서 영역과 수단, 방법, 그리고 특성들을 도출하고요. 운영 보안 목적을 도출하게 됩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정보보호 구현이라고 하는 기술서의 내용에 시스템 보안 구현에 대한 부분이 정보보호 전략으로 기술되어 있음을 확인해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기존에 정의되어 있는 정보보호 정책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보안 목적을 도출해야 됩니다. 그 내용으로는 정보보호 정책에 해당하는 조직의 정보보호 시행 지침을 먼저 조사하고 시행 지침에서 운영 보안 목적을 확인합니다.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기술적 보안에 대한 명세서에서 시스템 관리에 대한 부분이 있고요. 시스템 관리에 대한 부분에서 정보 시스템 보안 적용에 대한 내용이 있는 것처럼 정보보호 시행 지침상에서 운영 보안 목적에 대한 그 내용이 기술되어 있음을 확인해야 됩니다. 기존에 수립된 운영 절차를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강사님, 운영 절차 수립을 위해서 다음에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네, 조직에서 현재 운영 중인 정보 자산을 조사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으로는 조직에서 취급하고 있는 정보 유형을 먼저 조사하고요. 그에 따른 프로세스를 조사합니다. 그리고 운영 보안 목적에 따라서 조사된 정보 자산을 분류하고 목록화합니다. 그리고 운영 보안 목적에 따라서 분류를 한 뒤에 중요도에 따라서 보안 등급을 설정합니다. 그리고 분류된 정보 자산별 보안 위협과 취약점을 조사합니다. 정보 자산에 대한 조사 과정을 살펴봤는데요. 강사님, 이 정보 자산을 변경할 때도 절차에 맞게 해야겠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보안 체계 운영에 필요한 정보 자산 도입 절차와 변경 절차를 수립해야 됩니다. 그에 따라서 운영 보안 목적에 따라서 분류된 정보 자산에 적합한 정보 보호 자산을 먼저 결정하고요. 그리고 보안 위협과 취약점을 고려해서 정보 보호 솔루션 기술들을 결정합니다. 그 결정된 정보 솔루션이나 기술의 라이프 사이클을 도출합니다. 그렇군요. 도입할 정보 자산이 결정이 되면 어떤 절차를 거치게 될까요? 네, 이어서 결정된 정보보호 자산의 도입 절차를 수립하게 됩니다. 그 내용으로는 정보보호 자산의 도입 고려사항을 결정하고요. 도입 고려사항에 따른 이해관계자를 조사합니다. 그리고 이해관계자로부터 합의해야 될 내용을 도출한 다음에 합의 내용과 실제 정보 보호 자산 도입을 위한 절차를 수립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도출된 정보 자산의 라이프 사이클이 도달했을 때는 변경 절차도 수립합니다. 라이프 사이클 도달 판정 기준과 판정 방법을 먼저 수립하고요. 그에 따른 기준과 방법에 따른 이해관계자들을 조사합니다. 이해관계자로부터
합의해야 될 내용을 도출한 다음에 합의 내용과 실제 정보자산 변경을 위한 절차를 수립합니다. 네, 강사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정보 시스템 운영 절차 및 변경 관리 수립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배운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보 시스템 동작, 문제 발생 시 재동작 및 복구, 오류 및 예외사항 처리 등 시스템 운영을 위해서는 운영 절차를 수립해야 하며 정보 시스템 관련 자산의 모든 변경 내역을 관리할 수 있도록 절차를 수립하고 변경 전 시스템의 전반적인 성능 및 보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야 합니다. 또한 개인이나 조직이 목표하는 정보보호 환경을 이루기 위해 적용되는 개별적인 특성은 정보보호 전략이라고 합니다. 네, 강사님 지금 저희가 정보 시스템 관리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만에 하나 발생할 수 있는 침해 사고에 대해서 대응하는 방법 알아보겠습니다. 강사님, 침해 사고 대응 절차 수립에 앞서서 어떤 점을 숙지해야 할까요? 네, 먼저 정보보호 요구사항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정보보호 요구사항이란 조직과 개인이 운영하고 있는 자산에 요구되는 보안적인 특성이고 특정 자산이 유실 또는 훼손 시에 발생되는 부정적인 효과에 대비하기 위한 요구사항입니다. 정보보호 요구사항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일반적으로 기밀성, 무결성, 인증이 정보보호 요구사항으로 제시될 수 있습니다. 네, 표를 보시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보보호 요구사항으로 기밀성, 무결성, 인증이 필요하다고 했고요. 그 내용으로는 기밀성으로는 자산이 외부에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는 특성이라고 말씀드렸고요. 보안 위협으로는 정보의 유출이 있겠습니다. 또 무결성에 대해서는 자산이 인가되지 않은 상태에서 변경되는 것을 막는 것이고요. 거기에 대한 위협으로는 정보의 변경이 되겠습니다. 인증은 자산에 접근하는 사용자를 식별하거나 자산에 접근하는 사용자의 접근 권한을 검증하는 데 사용되는데 거기에 대한 위협으로는 비인가자의 자산 접근, 자산 악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강사님, 이 침해 사고 대응을 위해서도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침해 사고 유형에 따른 대응 전략을 수립해야 됩니다. 유형에 따른 대응 전략으로는 우선 사고를 먼저 얘기할 수 있겠는데요. 사고에 대한 내용으로는 시스템에 대한 디도스 공격, 비인가자가 사용하는 것, 또는 파괴하는 것, 그럼 정보가 도난되는 것, 또는 컴퓨터가 침입을 당하는 것들이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것으로 일단 디도스의 공격에 대해서는 대응 전략으로는 디도스에서 사용하는 플러딩이라는 기술의 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라우터를 재설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예상 결과로는 라우터 재설정으로 공격의 효과를 완화시키는 방법들이 있겠고요. 비인가 사용에 대해서는 업무용 컴퓨터에 대해서 증거물에 대한 비인가 사용자가 사용한 증거물을 포렌식 이미지를 확보하고 조사 용의자를 면담합니다. 거기에 대한 결과로는 범인이 식별될 수 있고 징계를 위한 증거가 확보가 되고요. 해당 직원의 직위나 과거 조직 정책을 위반했는지에 대한 것들을 고려해서 징계를 할 수 있습니다. 그 자산의 파괴 행위는 어떤 내용들이 있냐면 웹사이트 손상입니다. 웹사이트 모니터를 통해서 온라인 상태가 유지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확인해 볼 수 있겠는데요. 또는 웹사이트를 새로운 웹사이트로 복구하는 방법들이 있고요. 거기에 대한 예상 결과로는 웹사이트 복구를 하는 내용으로 범인 식별을 위한 수사기관의 참여를 독려할 수가 있습니다. 또 사고 중에서 정보의 도난 부분을 보겠는데요. 정보 중에는 신용카드 도난 부분을 보겠습니다. 관련된 시스템의 이미지를 확보한 뒤에 도난 신고를 하고 법적 대응 준비를 하게 됩니다. 여기에 대한 예상 결과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웹사이트 손상과 마찬가지로 수사기관이 참여하여서
피해 복구를 위한 민사소송이나 그리고 당분간 시스템을 사용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온라인으로 시스템을 사용하는 중지시키고 오프라인으로만 유지시키는 방법들이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컴퓨터가 침입 당하는 그러한 공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는데요. 그러한 그 방법, 컴퓨터를 침입하는 방법은 버퍼 오버플로라고 하는 권한 획득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IIS 공격을 통해서 원격에서 컴퓨터에 접속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대응 방법으로는 공격자의 활동을 감시하고 비인가 접속을 봉쇄하는 방법이 있고요. 시스템의 보안 재설정이나 또는 복구를 통해서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예상 결과로는 침입에 사용되었던 취약점을 식별해서 수정할 수 있고요. 그 취약점을 폐지시킴으로써 범인이 재시도를 했을 경우에 식별을 할 수 있는 결과들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침해 사고 대응 절차를 수립해 볼 텐데요. 강사님, 어떤 부분에 대해서 대응 절차를 마련해야 할까요? 네, 먼저 정보 시스템 가용성 보장을 위해서 고려해야 될 사항들이 있는데요. 우선 첫 번째, 조사된 정보 시스템 자산별 가용성 만족 수준을 확인해야 됩니다. 그 내용으로는 정보 시스템 자산을 목록화하고 그 자산별 가용성 만족을 위한 성능이나 용량 관리 항목을 도출합니다. 두 번째는 확인된 가용성 만족 수준에 대한 성능과 용량 기준을 도출하는데요. 도출된 성능 및 용량 관리 항목을 허용한 가능한 만족 기준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결정된 만족 기준을 평가하기 위한 방법을 결정합니다. 세 번째로는 성능 및 용량 기준을 관리하기 위한 절차를 수립하는데요. 도출된 성능과 용량을 검사하기 위해서 담당자를 임명하고 임명된 담당자가 해당 성능과 용량을 확인하기 위해서 검사 주기를 설정합니다. 성능과 용량이 기준치에 미달할 때는 가용성 만족을 위해서 조치할 절차를 수립하게 합니다. 그럼 침해 사고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어떤 장애 관리 절차를 수립해야 할까요? 네, 침해 사고를 포함한 예상되는 보안 사고 유형을 조사합니다. 내용으로는 조직에서 적용 중인 자산을 조사하고요. 과거 침해 사고가 있거나 정보보호 시사 정보를 바탕으로 보안 사고 유형을 조사합니다. 조사된 예상 보안 사고 유형이 발생할 수 있는 자산들이 있는지 조사하는데 그 조사된 전체 자산에 대해서 각 자산에서 발생할 보안 사고를 확인해 보고요. 보안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 이를 확인할 수 있는 판정 기준을 수립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분석된 예상 장애 상황에 따라서 장애 대응 절차를 수립합니다. 이 내용으로는 장애 상황 대비 각 자산의 복구 목표를 결정하고요. 복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절차를 수립합니다. 또 필요한 대응 절차가 있을까요? 네, 데이터의 무결성 그리고 정보 시스템의 가용성 유지를 위해서 백업 절차를 수립해야 됩니다. 이 백업 절차는 데이터 무결성을 유지하기 위한 정보 자산을 먼저 조사하고 조사된 정보 자산을 저장하는 정보 시스템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그리고 해당 정보 시스템에서 해당 정보 자산에 대한 백업 절차를 수행하게 되는데 수행 방법으로는 정보 자산에 대한 위치를 먼저 확인하고 그리고 정보 자산에 대해서 백업 위치와 백업 주기, 방법 등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백업 위치와 백업 주기, 방법에 따라서 백업 절차를 수행하게 됩니다. 이렇게 백업을 할 때 정보에 대한 무결성이 훼손됐을 때 백업 데이터를 바탕으로 정보 자산을 다시 복구하는 절차도 수립합니다. 정보 시스템 복구를 위해서 백업 절차가 꼭 필요하군요. 기밀성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기밀성을 유지하기 위한 대응 절차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기밀성을 위해서는 분류된 정보 자산의 등급과 속성에 따라서 접근 통제 정책을 수립해야 됩니다. 이 내용으로는 기조사된 정보 자산의 등급과 속성을 먼저 조사하는데 그 내용으로 또 기업에서 사용하고 있는 전체 정보 자산을 먼저 조사하고 전체 정보 자산에 대한 중요성을 판단해서 보안 정책이 적용될 정보 자산만 먼저 판별을 합니다. 그리고
중요 정보 자산이 활용되는 업무 프로세스를 조사해 보고요. 그다음에 중요 정보 자산에 대해서 적용할 보안 속성들이 있는지 결정합니다. 판별된 중요 정보 자산과 활용 업무 프로세스를 바탕으로 해서 보안 등급을 결정합니다. 두 번째로는 정보 자산의 등급과 속성에 따라서 적용할 접근 통제 유형을 결정하는데, 그 내용으로는 중요 정보 자산에 요구되는 보안 속성을 바탕으로 접근 통제 모델을 도출합니다. 접근 통제 모델을 바탕으로 해서 접근 통제 유형을 결정합니다. 강사님, 그런데 왜 접근 통제 유형을 결정해야 하나요? 결정하는 이유는 결정된 접근 통제 유형을 적용할 보안 솔루션이나 기술을 조사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내용으로는 식별된 중요 정보 자산과 업무 프로세스, 접근 통제 유형을 바탕으로 해서 보안이 적용될 수 있는 업무나 거기에 대한 시점, 지점을 도출하게 되고요. 도출된 업무의 시점과 지점에 적용할 수 있는 보안 솔루션이 있는지 도출해 봅니다. 그리고 보안 솔루션이 적용될 수 없는 경우에는 적용 가능한 보안 기술이 있는지 결정합니다. 그에 따라서 정보 자산의 등급과 속성에 따라서 접근 통제 정책을 수립합니다. 이렇게 수립된 접근 통제 정책을 적용할 보안 솔루션과 기술을 다시 적용합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어서 정보 시스템 저장 매체 관리를 위한 체계와 절차 수립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조사된 정보 시스템 자산별 저장 매체를 우선 확인합니다. 그 내용으로는 기조사된 중요 정보에 대해서 정보를 유통할 때 사용되는 저장 매체가 있는지 조사하고요. 그 다음에 중요 정보가 유출될 수 있는 정보 시스템의 저장 매체 연결 경로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확인된 저장 매체에 대한 운영 만족 기준을 결정하는데, 중요 정보의 유통이나 유출을 통제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업무 프로세스를 결정합니다. 그리고 저장 매체를 관리, 감독하기 위해서 업무 담당자를 결정합니다. 이렇게 결정된 운영 만족 기준을 위해서 관리 체계와 절차를 수립하는데, 내용으로는 결정된 업무 담당자가 해당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절차를 수립하고요. 그리고 업무 수행에 필요한 지원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그리고 구축된 지원 시스템의 사용 계획과 사용 방법을 공지합니다. 이러한 침해 시도를 모니터링해야 할 텐데요. 모니터링을 위한 절차 수립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침해 시도 모니터링을 위해서는 먼저 조사된 예상 보안 사고 유형별로 침해 경로를 조사해야 됩니다. 그 내용으로는 사고 유형별로 침해 기법을 먼저 조사하고, 그 침해 기법에 대한 사고 발생 인지 방법도 확인합니다. 그리고 나서 확인된 침해 사고 발생 인지 방법에 따라서 모니터링 체계와 절차를 수립하는데, 그 방법으로 내용으로는 침해 사고 발생 인지를 위해서 전문 모니터링 조직과 대상, 기업들을 수립하고요. 그리고 침해 사고 대응 절차를 마련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인지, 보고, 통지, 신고, 그 다음에 기관 등을 포함하는 그 절차 등을 수립하게 됩니다. 네, 강사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침해 사고 대응 절차를 수립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든든한 보안맨이 오늘은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지 만나볼까요? 오늘도 열심히 일하는 우리의 보안맨, 화면을 뚫어져라 보고 있습니다. 메일 서버와 그룹웨어의 성능 기준을 체크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정보 시스템의 가용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정보 시스템의 성능 및 용량을 관리해야 합니다. 먼저 조사된 정보 시스템의 자산별 가용성 만족 수준을 확인하고, 확인된 가용성 만족 수준에 대한 성능과 용량 기준을 도출합니다. 성능 및 용량 기준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검사 주기를 설정하고 기준치 미달 시의 조치 절차를 수립해야 됩니다. 아하, 용량 허용 기준이 얼마나 남았는지 확인하고 있군요.
메일 서버는 CPU 40% 이하, 메모리 50% 이하가 성능 기준이고 여유 공간이 어디 보자 20% 남아 있군요. 다음으로 그룹웨어를 한번 볼까요? CPU 20% 이하, 메모리 60% 이하가 성능 기준이고 여유 공간은 40% 정도 남아 있으니 여유롭군요. 하지만 안정적인 정보 시스템 관리를 위해 주기적인 확인이 필요하겠죠. 보안맨, 다음 검사 시기를 체크해 놓습니다. 정보 시스템의 철저한 관리가 보안 사고를 예방하는 길이라는 걸 역시 알고 있군요. 보안맨에게 메시지가 왔는데요. 무슨 좋은 소식이라도 있는 건가요? 김대리가 메일 송수신이 안 된다고 문의가 왔군요. 좌절하는 보안맨. 철두철미하게 메일 서버 용량을 확인했는데 어떻게 된 일이죠? 정기검사 이후 대용량의 파일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용량이 부족하게 되었군요. 김대리에게 상황을 알려주고 메일 서버를 점검합니다. 복구 목표는 메일 서버 재가동. 메일 송수신이 가능한지 최종 점검하는 보안맨. 정기검진을 해도 장애 사고는 늘 발생할 수 있어 긴장을 늦추지 말아야겠습니다. 수고했어요, 보안맨. 배운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보보호 요구사항으로는 자산이 외부에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기밀성, 정보가 변경되는 것을 막고자 하는 무결성, 비인가자의 자산 악용을 방지하고자 하는 인증 등이 있습니다. 침해 사고는 대표적으로 디도스 공격, 비인가 사용, 파괴 행위, 정보의 도난, 컴퓨터 침입 등이 있으며 그에 대한 대응 전략이 필요합니다.